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군도 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광장이 분노한 군중으로 가득 찰 때만이 아니라 그 정권을 운영하는 과도 정치가와 성직자들이 국가의 재정을 개인 가방에 채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회 불안이나 외부에서 유발된 위기가 아니라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조직적인 국가자산 이전 작전입니다. 서방 수도에서 비자를 기다리는 가족들, 정권이 대악마라고 부르는 곳, 모스크바로 금을 실은 화물기, 그리고 두바이 계좌로 흘러가는 디지털 수십억은 테헤란의 신정체제가 사실상 파산했음을 증명합니다. 거리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이 2천억 달러의 강탈은 하메네이와 그 주변의 과도 정치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1979년 금으로 가득 찬 비행기로 샤가 도망친 것을 목격했는데 오늘날 모스크바와 파리 사이의 탈출 경로가 그려지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이 굶주림과 총탄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성직자들의 플랜 B가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은 나라를 버리고 폐허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강탈의 해부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빙산의 일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문서화된 첫 번째 이체입니다. 정권의 그림자 지도자이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두바이의 안전한 계좌로 15억 달러를 단일 거래로 이체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5억 달러는 하메네이 제국의 진정한 규모에 비하면 단지 푼돈에 불과합니다. 금융정보보고서와 역사적 데이터가 결합되면 하메네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am 명령 이행센터 또는 SETA로 알려진 거대한 경제 구조가 나타납니다. 로이터의 2013년 종합조사에 따르면 자산이 950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이 구조는 보수적인 추정에 따라 지난 13년 동안 압류, 불투명한 입찰, 주식시장 조작을 통해 부를 1,500억에서 1,700억 달러 사이로 증가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 IRGC 장군들이 통제하는 밀수 네트워크, 재단,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등록되지 않은 수익이 여기에 더해지면 이란 국민으로부터 도난당하고 현재 국외로 밀수되고 있는 총 재산은 약 2,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보와 경고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나라 밖으로 송금되고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들을 추적할 것이며 그들이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란에서 수천만 달러의 설명되지 않은 자금 유출이 감지되었습니다. 레자 팔라비의 발언은 이 그림을 강화합니다. 팔라비는 하메네이의 측근 비밀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이란 지도부의 일부 요소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가 강력한 내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채워 이륙하려고 하고 아마도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정보를 얻을 때 비밀 회의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최고 지도자의 일종의 이 상황은 하메네이에게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조차 이미 배신했을 가능성은 정권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팔라비는 정권의 붕괴가 불가피하며 이란 국민들이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정권이 수년간 국민들로부터 빼앗은 수십억 달러가 자유로운 이란에서 국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자금이 경제를 재구성하고 빈곤을 줄이며 국민들에게 번영을 회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권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부패한 공무원, 인권 침해자, 부의 도둑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산은 동결되어 국제 제재와 국내 사법기구를 통해 국민에게 반환될 것이다. 팔라비는 이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거리에서 계속 머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돈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권의 억압은 끝날 것이며 이란은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메네이 정권은 어떻게 이란인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의 이전은 디지털 뱅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대피 작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회의원 톰 투겐다트가 의회에서 제시한 정보와 항공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대형 화물기가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에 이례적인 항공 다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행편이 민간 코드로 운영되는 중량 화물 수송 능력을 가진 IL-76TD 군용 수송기로 이란 중앙은행의 금고와 정권 엘리트의 개인 금고에서 물리적 금 보유고를 러시아로 운송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항공교통은 상업활동이 아니라 군사 물류 교리에 부합하는 긴급하고 고우선순위의 자산 구조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가 다마스쿠스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스크바로 옮긴 것처럼 하메네이 정권은 자신과 재산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구로 여기는 푸틴의 러시아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자 정권의 위선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엘리트의 플랜 B에 있는 서방 요인입니다. 수년 동안 대중에게 서구는 썩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거리에서 서구의 국기를 불태웠던 정권의 엘리트들이 이제 그 썩은 서구의 수도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비밀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언론에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케르 갈리바프와 전 대통령 하산 루하니의 가족들이 파리 변호사를 통해 프랑스 비자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측근과 개혁파의 주요 인물들은 테헤란 거리에서 혁명 수비대가 사람들을 쏘고 있는 동안 파리나 런던에서의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은 그 정권이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순교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파리 비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은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으며 지배계층이 가장 먼저 배를 버리는 그룹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의 쥐들이 배를 떠나고 있다는 발언은 워싱턴도 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란에서 수천만 달러의 설명되지 않은 유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전통적인 스위프트 시스템 외부의 그림자 은행 네트워크, 암호화 자산 및 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삼각지대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하여 국내의 폭력을 세계로부터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붕괴 이후의 삶을 위해 국제 금융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 상태는 몇몇 개인의 탈출 계획일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의 체계적인 비우기를 의미합니다. 수십억 달러와 수톤의 금이 국외로 밀반출됨으로써 생긴 공백은 이란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블랙홀을 만들었고 이 상황은 거리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 재무부에 의해 완전한 금융 붕괴로 묘사되었으며 그 결과 은행들은 현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초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화폐는 화장지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석유 노동자, 철도 노동자, 교사들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이념적 붕괴보다는 배고픔과 생존 본능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정권의 금고가 비워지기 시작하면서 억압기구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되었고 심지어 보안군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빵과 그들의 미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위의 성격을 정치적 항의에서 전면적인 생존 전쟁으로 변화시킵니다. 경제적 파탄과 도둑질에 대한 인식은 시위대가 선택한 목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하즈에서 은행 지점, 세무서, 국영금융기관이 불에 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얀데 은행 본부의 방화나 테헤란 세무서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사람들의 분노가 약탈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중은 이제 정권 엘리트가 돈을 옮기는 이 기관들을 서비스 지점이 아닌 도둑질의 운영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카즈 광장에서의 보안군 차량 방화와 정부 건물 포위는 두려움의 벽이 무너졌으며 대중이 잃을 것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정권의 외부 세력이나 요원에 대한 수사는 빈 냉장고와 도난당한 수십억의 현실 앞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란군의 등을 꺾었다는 하메네이의 발언은 시위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을 무시하고 학살을 축하할 일로 제시하는 것으로 궁전과 거리 사이의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인권단체와 지역 소식통에 의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었고 수만 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테헤란 검찰총장 알리 살레히의 처형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발언은 국제사회의 호소와 트럼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공포 상태에서 남은 유일한 카드인 테러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러한 잔혹함은 시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저항을 급진화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이 모든 장례식을 새로운 시위로, 모든 처형을 새로운 봉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조차도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파리 비자를 쫓고 두바이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최전선과 거리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바시지 민병대와 하급 향병수비대원들 사이에 깊은 배신감이 퍼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생각이 정권 방어선에서 가장 큰 균열이 되었다. 프랑스 이란 기자 에마누엘 라자비가 지적하듯이 배신과 탈영은 심지어 권력의 최고 수준에서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체제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다. 결국 급여를 받지 못하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 무장 세력이 누구에게 총을 겨눌지 예측할 수 없다. 이란 내부의 붕괴는 대규모 외부 군사 및 외교적 압박과 결합되어 정권을 완전한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의 배치와 펜타곤의 완전한 준비 태세 전환은 하메네이 정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가장 구체적인 외부 위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부통령 JD 벤스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취지하는 발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크고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테헤란에서 공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올 더 넓고 더 조율된 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워싱턴은 이란 내부 역학의 붕괴를 기회 증폭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개입을 내부 봉기와 동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하메네이의 탈출 전략인 플랜 B는 음모론에서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현실로 발전했습니다. 타임즈가 입수한 정부 평가에 따르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보안군이 통제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20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과 가족들과 함께 테헤란을 떠날 비상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그의 동맹인 아사드처럼 모스크바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하메네이가 수년간 투자하고 금을 옮기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러시아는 그에게 세계에서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 베니 사부테가 확인한 이 시나리오는 이란의 주권 주장이 실제로 러시아의 보호에 의존하는 동신관계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2026년의 이란과 1979년의 이란 사이의 유사점은 무섭도록 분명합니다. 1979년 1월 16일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보물 상자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여 나라를 떠났을 때 그는 분노한 국민과 붕괴된 체제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샤를 도둑질과 서구 정석으로 비난하며 권력을 잡은 상직자들이 역사의 기묘한 반전으로 같은 시나리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위된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하메네이에게 아마도 당신의 친구 아사드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발언은 이 역사적 순환의 완성을 알립니다. 자신의 자식을 삼킨 혁명은 이제 자신의 창시자들을 내쫓고 있다. 샤의 1979년 출발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엘리트들이 준비한 이 탈출 계획은 또한 이슬람 공화국 시대의 끝을 알리는 크레딧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베리군에 대한 통제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레바논에서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의 준군사 조직들은 테헤란으로부터의 자금이 끊기면서 표류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란의 내부 붕괴는 테헤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지정학적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메네이의 재산과 함께한 탈출은 이들 그룹에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최종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역 내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특한 전략적 기회를 열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란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고통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 파산입니다. 종교적 논리를 사용하여 40년 넘게 나라를 지배해온 물러스 주식 회사는 이란의 천연자원, 청년, 미래를 소모하여 국고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즉 그들 자신의 가족들을 긴급 대피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이 두바이로 송금한 15억 달러나 모스크바로 운반된 금은 단순히 도난당한 숫자가 아니라 이란 국민에게서 빼앗긴 번영, 교육, 존엄성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복제자들에게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떤 비행기도, 비밀 은행 계좌도, 외국 자본도 그들 자신의 국민의 정의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정권은 재정적으로 파산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테헤란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아무리 많은 금을 실어 나르더라도 그들이 남기고 가는 분노와 파괴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돈을 두둑 맞았지만 두려움은 여전한 채 그들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지막 비행기가 하메네이 정권을 위해 곧 이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